유나이티드 센터에서 나흘간 진행된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코비드에 걸려 SNS상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참관인들은 코비드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소셜미디어에 속속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은 대규모 행사에 참석한 인원 중에 코비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벤트에서 코비드에 걸리지 않으려면 백신을 미리 맞던가 처음부터 사람과의 접촉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0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비대면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8년 만에 이번 DNC에서 결국 코비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각 주에서 온 대의원, 참관인 그리고 행사 관계자들은 소셜미디어에 계속 코비드 양성 반응 결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코비드는 이번 여름 동안 전국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며 일리노이를 포함해 27개 주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연방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밝히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루프에 위치한 EPA 사무실의 음용수에서 레지오넬라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검출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EPA는 환경 유해 요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주요 정부 기관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위치한 연방 건물에는 약 900명의 EPA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문제가 즉시 해결되고 물이 안전해질 때까지 재택근무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시카고 그레이터 그랜드 크로싱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도둑들이 픽업 트럭에 체인을 묶어 ATM을 절도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사건은 목요일 새벽 2시경 7600 사우스 시카고 애비뉴에 위치한 시트고 주유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둑들은 체인을 이용해 철문을 뜯어낸 후 ATM을 바닥에서 뽑아내 트럭에 싣고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은 불과 4분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액은 1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주유소는 이전에도 비슷한 절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28일 주의회를 통과해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미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장한 바 있어 이번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8일 주의회를 통과한 폰 프리 스쿨 액트는 공화당 조시 후보 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모든 공립학교가 2026년 7월 1일까지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인디애나, 미네소타, 오하이오, 버지니아에 이어 교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의무화한 5번째 주가 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교내에서 사물함이나 개별 잠금 주머니를 활용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 상황 등 비상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사가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릴 수 있는 예외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각 학교에 맡겨질 예정입니다. 이미 LA 통합교육부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버지니아주 자라스에 위치한 보어스헤드 델리 미트 공장이 치명적인 식중독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이 공장은 곰팡이, 곤충, 천장에서 떨어지는 액체, 벽과 바닥, 장비에 남아있는 고기와 지방 찌꺼기 등 연방 규정을 수십 차례 위반했습니다. 농무부의 기록에 따르면 이 공장은 지난 1년 동안 69건의 불준수 사례를 기록했으며 최근 몇 주 동안에도 여러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최소 9명의 사망과 18개 주에서 약 50명의 입원을 초래한 리스테리아균 감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어스헤드는 지난달 700만 파운드 이상의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바닥, 벽, 배수구, 그리고 식품 가공 장비의 틈새나 청소가 어려운 부분에서 생존할 수 있으며 파리와 같은 해충이 쉽게 균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위반 사항이 회사의 위생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어스헤드는 논란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식품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피셔프라이스가 영유아에게 질식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덤벨 장난감 세트를 리콜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9일 피셔프라이스가 제조한 약 36만 6,200개의 덤벨 장난감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피셔프라이스 베이비 바이셉스 선물 세트에 포함된 플라스틱 덤벨 장난감입니다.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 덤벨은 회색 막대에 오렌지색과 빨간색 플라스틱 무게가 부착된 형태인데 이 덤벨의 끝부분 캡이 떨어져 나가 영유아가 삼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덤벨의 끝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는 보고가 7건 접수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즉시 리콜된 덤벨 장난감의 사용을 중단하고 피셔프라이스에 연락해 환불을 받을 것을 권장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상 보고는 없으며 세트 내 다른 장난감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안전위원회는 전했습니다. 리콜된 장난감은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월마트, 타겟, 콜스 등 전국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추가 정보는 피셔프라이스 고객센터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